아니 얘가 하나가 이상해. 안녕하세요. 이노베티플 라이프 신약사예요. 복약 지도를 하다 보면요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어머니 하루 3번 드시는 약인데요, 이게 식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간격 정도만 띄우셔가지고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하루 3번 밥 먹고 먹으라고? 이러시더라고. 아니 도대체 와이? 하루 2번 먹는 약도 제가 피터저로 설명을 해도 하루 3번 밥 먹고 먹은 게 인이 박히셨나봐. 자, 아무튼요 식사와 무관하게 드실 수 있는 약들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식사를 꼭 드시고 드셔야 하는 약들도 있잖아요. 특히 영양제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은 밥을 먹고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은 또 빈속에 드셔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오늘 신약사가 한 번에 정리를 합니다. 반드시 식후 먹어야 되는 영양제와 약편,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짜잔! 자,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빈속에 드시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약들이에요. 이걸 빈속에 잘못 드시면요 막 구역감, 구토, 심하면 어지러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위산 역류, 속쓰림, 또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식사 후 혹은 적어도 간식이라도 드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자, 가장 흔한 게 토염 진통제입니다. 예를 들면 덱시부프로펜, 이부프로펜, 나프록센, 그 다음에 아스피린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아이들은 모두 빈속에 드시면 위장장애가 있는데요.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. 위장이 원래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만 이런 약들을 빈속에 혹은 밥 먹고 2시간만 지나서 드셔도 약간 속이 뒤집어지고 막 미칠 것 같은데, 어떤 분들은 왜 있잖아요. 나는 돌도 씹을 먹을 수 있어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빈속에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얘를 매번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. 결국엔 속이 깎여요. 왜냐하면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요 속에 염증이 다 생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뭐라도 좀 먹고 드십시다. 제발. 자, 두 번째, 고함량 비타민 B군입니다. 고함량 비타민 B군 드시고 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 난 지난번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. 차 타기 직전에 비타민 B군을 그냥 빈속에 밥 먹고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먹었어요. 그랬는데 너무 토가 쏠리는 거야. 근데 어떡해요, 난 지금 고속도로인데 토를 할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언제 됐다? 고함량 비타민 B군, 이 중에서도 100ml짜리들, 또 이 중에서도 프로솔티아민 함량이 높은 것들을 빈속에 드시면 구역, 구토감 이들 뿐만 아니라 심하면 어지러워지기까지 합니다. 이게 좀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. 임팩타민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임팩타민도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유한양행의 메가투르랑 그 다음에 이제 비맥스 종류도 괜찮아요. 그런데 어쨌건 이런 것들도 100ml 넘어가면은 힘들다고요. 물론 아로나민 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다 드실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아로나민이요 전형적인 프로솔티아민 제자라서요 그 비타민 B군 냄새가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빈속에 비타민 B군 생각 없이 그냥 드시면은 속 뒤집어집니다. 주의하세요. 정말 토를 할 수가 있다고요, 나처럼. 자, 세 번째, 칼슘을 포함한 미네랄류입니다. 칼슘도요 공복에 드시면 위장장애가 있어요. 사실 아연과 철분은 빈속에 드셨을 때 흡수율이 더 좋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연과 철분을 빈속에 드셨을 때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위장장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흡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식후에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네 번째, 고함량 비타민 C입니다. 비타민 C는 보통 1000ml짜리 많이 드시잖아요. 근데 이게 정말로 산이잖아요. 산. 아스코르빅 액시드잖아요. 그래서 또 빈속에 또 때려 넣으면 속이 막 무지하게 쓰리다고요. 그래서 원래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또 혹은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이 고함량 비타민 C를 드시고 싶으실 때는 이 중성화된 비타민 C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흔히는 에스터 C라고 부르는데요. 이런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 에스터 C 혹은 중성화 C로 드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지용성이라서 식사 후에 드셔야 흡수율이 좋아지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지방이 잘 녹는 영양제는요 지방이 많은 시기를 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루테인 제제가 그렇죠. 자, 첫 번째, 비타민 A, D, E, K입니다. 비타민 B, C는 수용성이지만 고함량으로 드셨을 때 위장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.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, D, E, K는 이것들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잘 녹아요. 따라서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게 흡수율 자체가 좋아집니다.
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요, 식사를 드시고 드시는 것과 안 드시고 드시는 것이 흡수율 차이가 30%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드시고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결국 종합영양제는 이것저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밥 먹고 드시는 게 낫습니다. 두 번째, 코엔자임 Q10입니다. 코엔자임 Q10은요, 대표적인 지용성 조효소예요. 특히 이 코엔자임 Q10은요, 항산화제인 비타민 A, E 이런 애들이랑 같이 섞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, 겸사겸사 식사 드시고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. 세 번째, 강황입니다. 강황은 커큐민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커큐민이 지용성이라는 말이죠. 요즘엔 커큐민 제품들도 수용성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용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, 루테인입니다. 루테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. 루테인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질이 많은 식사 드시고 드시는데 단 식이섬유 많은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샐러드, 특히 베타카로틴이 많은 당근 드시고 난 다음에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. 다섯 번째, 오메가3입니다. 기름이잖아요. 그만 얘기하겠습니다. 자, 여섯 번째, 보스웰리아와 초록잎 홍합 추출물입니다. 보스웰리아는요, 이 보스웰리 애시드라는 성분 때문에 드시는 건데, 이 보스웰리 애시드가 지용성이에요.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고, 또 초록잎 홍합 추출물 같은 경우는 얘를 뭐 때문에 드시냐면 EPA와 DHA 합, 즉 오메가3 때문에 드시는 겁니다. 특히 이것도 지용성이죠. 따라서 이 두 가지 제품들, 이 관절 영양제는요, 식사를 드시고 난 다음에 드세요. 자, 번외편으로요, 전문약 중에 식사를 드시고 드시는 게 좋은 약들은요, 중성지방약, 항생제, 대부분의 항생제가 포함이 됩니다. 또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당뇨약, 스테로이드제 등이 있습니다. 사실 대부분의 영양제는요, 식사를 드시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. 오늘도 이너뷰티풀한 하루 되시고요. 그럼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